안녕하세요. 랜더 김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다우가 0.05, 나스닥이 0.9, 그 다음에 S&P 0.49, 러셀이 1.7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그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처음에. 그렇게 됐던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 오픈 AI의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자, 그렇게 해서 하락했다가 또 저가 매수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러셀보다는 그래도 힘이 강한 것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하락되는 게 아니라 일단 왔다가 올라가서 지금 눕고 있는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매일부 보시기도 많이 빠졌던 것이 반도체 있죠.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반도체 장비, 자, 그 다음에 낸드라든지 이렇게 메모리가 좀 많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AMD 이런 것들 많이 빠졌고, 그나마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한 3%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보다는 샌디스크 이런 것들,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도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넬미스루치라든지 이런 장비업체도 많이 빠졌는데, 자, 결론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오픈 AI 때문에 빠졌죠. 오픈 AI가 지금 모습에서 다른 것보다 매출의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얘의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엔트로픽, 그 다음에 제미나 이런 것들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만 떨어진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AI가 다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것을 좀 털고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으로 봐야지 이거 자체가 실적이 나빠서 게임이 끝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엔트로픽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는데 얘만 지금 시장 점유율에 매출의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촉발되면서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락된 것이 완전히 이제 주가가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오픈 AI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금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될 수 있으니까 이때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잘 나갔던 것이 에너지죠. 아무래도 UAE 자체가 오펙을 탈퇴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뛰면서 요것들이 잘 갔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술주 이런 것들이 안 갈 때 가는 종목들이 있죠. 에너지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즉 말해서 다우 종목은 좀 갔고 나스닥이 오늘 장에서 빠졌다. 손바꿈이 일어난 거고 11개 섹터 중에서 4개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아니고 좀 조정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선선만 지켜주면은 주가 자체가 거기서 완전히 꺾여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다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전쟁이 또 지루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금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완전히 꺾여서 없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달릴 수 있으니까 좀 빠질 때, 자, 그럴 때는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부터 좀 담아가시고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정이지 그 자체가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일단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모으셔서 그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지 여기서 완전히 숏을 쳐서 이제부터는 급락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기간과 조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자, 그렇게 해서 숏을 치는 것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만 다우는 오늘 장에서 크게 움직인 게 없었죠. 반면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러셀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올라왔던 것들이 있죠. 기대치로 올라왔던 스토리로 올라왔던 주식은 또 스토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장에서 좀 1% 이상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때까지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 안에서는 조금씩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기다리셨다 좀 많이 빠질 때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나갈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하락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 월수익저널에서 여기 CFO 사라가 나와서 오픈 A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 매출이라든지 사용자 목표가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CFO와 이사회는 성장 둔화에 직면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겠죠.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사용자 수와 매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별히 일단 사라 프라이어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매출의 성장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향후 컴퓨팅 계약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다가 다른 회사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려는 노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인해서 연말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IPO를 앞두고 한때 무한했던 알트만의 야망이 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CFO와 다른 임원들은 현재 비용을 좀 통제하고 사업 운영에 더 많은 규율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CEO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트만과 프라이는 월요일 밤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매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물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의 확보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 그렇게 일축은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단 이게 안 나면은 돈이 계속 돈만 들어오면은 결론은 부채만 쌓인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른 속도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알트만은 가능한 많은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고, 컴퓨팅 자원 부족이 오픈 AI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오픈 AI가 향후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작년에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기술업계의 성공이 오픈 AI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자, 모든 것을 사들이는 컴퓨팅 전략, 이런 것들은 챗GPT의 거침없는 성공에 힘입어서 탄력을 받았고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세가 작년 말에 좀 둔화되면서 회사 경영진 사이에서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오픈AI는 작년 말까지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을 달성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 달성 소식을 발표하지 않아서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 또 구글의 제미나이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오픈AI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챗GPT의 연간 매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 이탈률 문제도 겪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오픈AI는 올해 초에 코딩이라든지 기업 시장에서 엔트로픽의 점유율을 잃으면서 여러 차례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상태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미나이하고 결론 엔트로픽이 치고 들어오니까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오픈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더욱더 강화했는데, 자, 이 회사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야심찬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가정하에 3년 안에 계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투자금 중 일부는 파트너와 특정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또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코딩 도구인 코덱스는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고, 동영상 생성 앱인 소라와 같은 다른 프로젝트를 좀 축소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AI는 최근에 여러 개의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한 강력한 모델인 GPT-5 5.5를 갖다가 출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픽을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은 최근 몇 주 동안의 컴퓨팅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AI 프로세스의 접근 비용의 인상이라든지 서비스 중단, 자원 배분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AI 제품의 고급 사용자, 특히 개발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 AI 시스템이 기존 사용 경험에서 기대했던 방식으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좀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그래서 오픈AI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엔트로픽보다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확보해서 사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지나치게 높였다. 그래서 오픈AI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늘리긴 늘렸는데 그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의 CFO 프라이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픈AI가 올해 말까지 IPO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통제를 먼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회사가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엄격한 보고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만은 공격적으로 IPO 일정을 선호해 왔다는 거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회사는 2인자인 피지 시모가 이달 초에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도 놓여 있다. 이와 별도로 일론 머스크가 알트만을 해임하고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을 되돌리는 그런 소송이 이번 주에 또 법정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매출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가 않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거품은 있지만은 1999년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가치평가 지표에 따르면은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러 P 레이쇼가 10년 동안의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은 더 우수한 모델은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을 갖다가 조정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P 레이쇼죠. 실러 P 레이쇼인데 이것이 기존 분석에서 보이는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로버트 슐러 교수가 유명하게 만든 케이프 비율이 지난 60년간의 월별 수치의 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 반면에 기존 케이프 비율보다 예측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버전은 이러한 수치의 단지 87%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로 만든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수의 차이점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실러 지수 있죠. 근데 S&P 지수를 갖다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당 평균 순이익이 있죠. 그걸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이 지수에서 제외된 기업의 수익이 최대 10년 동안 비율에 계속해서 반영된다. 즉 말해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케이프 비율 자체는 그런 기업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0년간의 수익률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수익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성기업의 케이프 비율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요때 예를 들어 과대평가된 것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평가된 것은 안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두 지표를 일단 비교하는 것보다는 99년 있죠. 자, 99년 닷컴 버블 됐을 때 요때 보시면 두 지표가 이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아직까지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가 거품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거품이 지금은 꺼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난 전반적인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엔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시금 끌어들였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삭스 지수가 월요일 기준으로 40%가 상승했다. 자, 요까지가 일단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해당 분야는 위험한 정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AI 거래가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하락세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시장의 높은 상승 모멘텀과 높은 변동성이 거품과 같은 불안정성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반도체 거품 위험 지표가 최상위 20%에 도달했고 2022년도 말에 챗GPT 등장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단기적인 위험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지, 이게 자체가 이제부터 하락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라면은 좀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있는 분들은 갖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조정 틈을 타면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평가 또한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백셋에 따르면은 삭스 지수가 12개월의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쇼가 거의 53배에 육박하고 있다. 2024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멈추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삭스 지수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2004년도 있죠. 자, 그때 70을 넘어갔는데, 자, 지금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50을 넘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삭스 지수의 움직임은 고무줄을 늘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무줄이 늘어난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 계속해서 잡아당기면은 끊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P가 있는데 계속해서 E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E가 늘어나려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또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성장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체킹하자. 근데 이번에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과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톰리는 올해 주가가 7,700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강세론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익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이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 시장의 위협을 무시함에 따라서 지수는 7,700을 넘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경제 논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란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이 제안한 내용은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해서 봉쇄를 해제하는 대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는 2달 가까이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면 좀 많이 꺾여야 되는데, 자, 꺾이지 않고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자, 그런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됐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의 89% 이상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순이익 발표 예상치 상회폭은 1200 bp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인공지능이 사업 성장과 기업 설립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들. 그래서 올해 초 업계에 일부 균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대출 심사는 예상보다 양호한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아무래도 케빈 워시도 역시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AI 붐으로 인해서 메모리 하드웨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2배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 DA 데이비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붐으로 인해서 회사의 메모리 확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주가가 거의 2배로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1,000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은 컴퓨팅 배포, 수요 창출이 긍정적인 피드백의 루프를 형성하면서 평소보다 긴 메모리 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과 수요의 구조적으로 높은 상한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노드 분야의 리더십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주가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개의 연속적인 D램 노드와 3개의 낸드 노드를 사용해서 메모리 확장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D. 데이비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정송을 관리하는 장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전자기기가 빠르고 효율적인 작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AI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마이크론 노드가 더욱더 인기를 얻어서 매출과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드의 리더십은 마이크론의 비용 경쟁력을 세대마다 개선하고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서 마진이 높은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입장이 작용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세대 AI 등장으로 인해서 미 전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글로벌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6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데이터 시설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구축 과정 속에서 마이크론이 더 많은 고객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5년짜리 전략적인 고객의 계약 체결은 과거와는 달리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한 동시에 분기별 또는 그보다 더 빈번하게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가격을 계속해서 일단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ASP죠. Averaging Selling Price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마진이 더 늘어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순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의 기간과 규모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순환적으로 사이클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이클에 있어서 사이클 기간도 좀 긴 뿐만 아니라, 자,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제대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4명이 레이팅 주고 있는데 14명이 바이고, 강력 스트롱 바이고, 27명이 바이다, 2명이 홀드고 1명만 일단은 실적 부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750불까지 주고 있다.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그 다음 평균 목표가는 520불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UBS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본다면 회사가 지속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개인용 기기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0에서 287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견고함과 아이폰 17의 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라든지 시장 점유율의 증가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2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 아이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3분기에 지금 매출 전망치를 약 4%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1,020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성장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서 6월의 분기 매출이 6% 정도 성장해서 4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기존 예상치인 435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메모리 성능의 향상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증가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량의 전망치를 4,650만 대에서 5,030만 대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7, 그다음 맥북 네오를 포함한 자사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램이라는 일종의 전기전자 부품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특별히 아이폰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메모리를 확보한 능력이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당 주식에 대한 중립적인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의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자, 그러한 위험에 있어서는 제품 출시의 지연, 혁신성이 떨어지는 제품, 아이폰의 출하량 감소, 거시경제 약세로 인한 제품의 수요 감소, 특히 중국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가 그렇게 여기서부터 급상장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겠고,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클라우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글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한 1,0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47% 성장해서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5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2010년도에 1,750달러에서 1,850달러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높은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웹푸시의 데나이베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이 구글 클라우드 AI 기반의 검색이라든지 유튜브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강력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컨퍼런스에서 구글이 두 가지 새로운 텐스 처리 장치 TPU와 제미나이용의 에이전트 AI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 5천만 명을 넘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초에 사용자 증가 추세가 더욱더 두려워질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그러면 아무래도 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분기 총 매출을 1,07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가 증가한 수치다. 주당 순이익은 2.63달러로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알파벳의 매출의 대부분이 검색에서 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초점은 구글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 자본 지출의 1,750달러에서 1,850달러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 확대가 클라우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팩셋의 추산에 따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데나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증가하는 수주 잔고와 맞춤형 칩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알파벳이 이번 분기에 50% 이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인테로픽의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 기가와트 규모의 TPU 이런 것들 용량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와 더불어서 구글은 엔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죠. 이것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실시한 업계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주에 구글의 성장세, 그다음 실적 발표 이런 데 대한 전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 외에도 새로운 클라우드 계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용량 증설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알파벳은 2025년도 말 기준에서 2,400달러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예상의 주당 순이익이 28.7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30배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고평가될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 약간의 무리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100달러를 또 돌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UAE가 오펙의 카르텔을 탈퇴함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렌트와 크루드 오일 자체가 미국이 이란의 평화 제안을 갖다 승인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으로 상승했는데 이란은 전쟁 종식과 미국의 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제안했지만은 워싱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를 이유로 4분기에 브렌트 유의 가격 전망을 80달러에서 90달러로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가격을 전망치를 75에서 83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방산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 우주하고 방위산의 ETF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몹시에서 S&P 500은 2.2% 정도 상승했는데 9.5%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발표된 그런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월가가 설정한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 또한 미 정부의 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방산주가 얼마나 상승할지 그 여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RTX, 로키드 말틴 이런 것들의 조정 매출에 대한 연간 전망치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난주 주가가 11% 이상 상하락을 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13% 정도 급락되는 모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케이스에서는 해당 업종의 실적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매도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방어세의 정점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뎁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수치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하지만 회사별의 실행상의 문제점, 마진한지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단기적인 긍정적 촉매제 부족이 지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설상가사로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한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이 무기 생산으로 유명한 이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의 평화라든지 우크라이나 평화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는 이롭지만 국방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젬스타인은 이러한 관점이 비축량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수년간의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로키드 말틴, RTS 모두 수주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간과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국방비 조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는 소비자 광고 외에도 AI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자, 요게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제기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뮤즈스파크 같은 그런 새로운 제품의 출시도 환영하고 있지만은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메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 플랫폼이 뮤즈스파크와 같은 AI 모델을 소비자 광고를 넘어 그 기업 시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용 AI 챗봇이 유망하지만은 AI 관련된 투자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돼서 어색한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진행 중인 소송과 미국의 앱 다운로드 감소 추세를 주시하면서 페이스북은 2010년도 1분기에 8%, 인스타그램은 6% 정도 하락했던 것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조금은 진짜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상 광고에서 인공지능을 수익화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회사의 AI 모델이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가 디지털 광고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인데 메타가 소비자 중심의 최종 시장을 넘어서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가 기업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들, 또한 메타가 자본 지출 비율이 수익률을 높일지 아니면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최대 지금 1,3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메타의 AI 전망에 대해서 비록 소비자 부분이긴 하지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공개된 뮤즈 모델이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 투자를 입증해 준다.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뮤즈 기반의 메타 AI 챗봇의 초기 테스트 결과가 인상적이었다. 충동 구매를 유도하면서 이웃에 올리는 XSL을 찾아줘 같은 질문을 통해서도 제품 발견을 돕는 데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한 단계는 있는데 AI 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 지출의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투자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메타의 실적 보고서에 주목할 부분은 AI뿐만이 아니라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 소셜미디어의 접근 관련 소송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송들이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 내 소셜 앱 다운의 감소도 메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분기에 미국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다운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 6% 감소했다는 거겠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AE는 성명을 통해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펙에서 탈퇴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세계 시장 안정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바꾸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